인생은 누구나 여러 단계를 거쳐간다. 어릴 때 우리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다. 자라서는 삶과 마주해야 하고 주변의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인생의 끝을 향해 다가갈수록 우리는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각 단계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전환점이 존재한다. 그 전환점을 사람들은 성숙이라고 부른다. 한 소녀가 대학의 문턱에 들어서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게 될 때 그것을 성숙이라 부른다. 한 청년이 막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집세와 생활비, 부모님께 보내는 돈을 벌기 위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것을 성숙이라 부른다. 한 노인이 은퇴 후 더 이상 직장이 없는 삶과 마주하며 손주들과 어울리는 법을 하나씩 배워갈 때 그것 또한 성숙이라 부른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단계 역시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18살부터 사회로 나가 돈을 벌어야 했던 사람은 가족의 보호 아래 학업에 전념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성숙의 시점을 갖게 된다. 22살이 되었을 때 30의 실패를 겪고 내일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같은 30살에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보다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성숙은 사람마다 시점도 변화의 강도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하나의 착각이 있다. 바로 시간,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이가 성숙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성숙이 인생의 일정한 시점에 따라 서서히 찾아온다고 믿는다. 18살 대학에 입학할 때, 22살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 30살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고 생각한다. 강나무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인간은 서서히 성숙해지지 않는다. 인간은 갑작스럽게 성숙해진다. 너는 큰 충격과 대가를 치른 뒤에야 성숙에 도달한다. 충격이나 좌절 혹은 충분히 큰 깨달음이 있어야만 사고방식이 변하고 성숙에 닿게 된다. 타인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면 희생의 대가를 이해할 수 없다.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돈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말사랑과 관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 수 없다. 모든 성숙과 심리적 사고의 변화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반드시 스스로 겪어야 한다. 넘어져 본 적이 없다면 누구도 성숙을 가르쳐 줄 수 없다. 무너져 본 적이 없다면 누구도 이해를 건네줄 수 없다. 일찍 성숙하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이제 성숙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보자. 과연 무엇이 성숙이라 불릴 수 있을까?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알면 성숙한 것일까?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 계속 들어보자. 말자 잘 듣고 철이 들고 얌전한 아이들은 겉보기에는 일찍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늦게 성숙하는 경우가 많다. 어릴 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고 타고나길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표정과 반응을 관찰하고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을 일찍 발달시키게 된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반응한다. 이처럼 너무 일찍 성숙한 성향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전부 맡기게 만들고 결국 무상으로 타인을 만족시키는 성격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자신을 잊은 채 남을 만족시키려 하며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가치관과 의견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 결과 독립적인 판단력과 삶의 기준을 잃게 된다. 내면의 에너지는 쉽게 소진되고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깊이 고민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틀을 깨지 못하며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 용기도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이 소극성, 대인기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들은 부모와 친척의 눈에는 착한 아이일지 모른다. 하지만 너무 일찍 타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법을 배운 탓에 현실 세계를 탐험할 기회를 잃었고 실제 경험과 실수의 기회마저 부족해졌다. 그들은 똑똑할 수도 있고 타인의 연애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수십 살이 되도록 이성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사랑을 해보지 못한다. 삼보스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덜 예민한 아이들도 있다. 대신 그들은 용기를 얻는다. 뻔뻔하고 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스스로 고통에 빠지지 않아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일찍 성숙했다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몽상 속에 살거나 얻었다가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다. 분석 능력은 뛰어나고 내면의 감정은 풍부하지만 변화와 실패, 조롱과 굴욕을 두려워한다. 나느그시스탄트, 스들의 머릿속은 세상이 돌아가는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은 매우 부족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극히 제한적이다. 똑똑하지만 아는 것도 하는 것도 모두 부족하다. 신경계에 지나치게 이른 각성은 오히려 짐이자 저주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프로세큐팅, 너무 일찍 틀에 갇힌 아이처럼 모든 것을 아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겉으로는 영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우 미숙하다. 그래서 성숙은 순종이나 체념,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더욱 단정함이나 처세술, 점잖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성숙이란 그저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인생의 각 전환 단계를 거치며 자신만의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습관대로 조금 더 느리게 자라고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두르듯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살며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 아이들은 그만큼 풍부한 현실의 전투 경험을 쌓게 된다. 같은 나이일지라도 그들은 이른바 일찍 성숙했다고 불리는 사람들보다 수백 배 더 다채로우며 결국 그들을 가차없이 밟고 지나간다. 겉보기에는 일찍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안개에 덮인 정자와 누각과 같다. 그들은 그 안개로 현실의 충돌을 피하고 내면으로 숨는 안전함과 자기 학대에 가까운 쾌락을 얻는다. 하지만 그 안개를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미완성된 지극히 평범한 구조물일 뿐이다. 진정한 성숙이란 벽돌 하나, 돌 하나를 직접 쌓아 올리듯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세상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번에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하거나 하나의 길, 하나의 수단만으로 끝까지 가려 한다. 캉바시바퀴를 만나도 길을 바꾸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도 수단을 바꿀 용기가 없다. 이처럼 체념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성숙한 사람은 돌파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며 감당할 줄 알고 변화할 줄 알며 실수와 도전에 맞설 줄 아는 사람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들은 과거의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를 성숙시킨다. 미성숙의 가장 분명한 신호는 미루는 병이다. 내일 하지, 다음 달에 알아보지, 내년에 새로운 걸 해보지, 1, 2년 뒤에 연애하지, 나중에 등 끝이 없다. 그들은 항상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만 일을 시작하려 한다. 혹은 완벽한 방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게다가 당신아지 조언만이 있다. 첫째, 인생은 본래 불확실하다. 부엌에 들어가 맛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상차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인생은 늘 당신을 잡아먹고 진흙탕에 밀어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이다. 제 세상의 본질은 한정된 자원이다. 그로 인해 일자리도 회도 모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싸울 줄 모르는 착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우리는 모두 비좁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확실함이나 안정은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을 요구한다. 이 사회의 불확실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며 더 주도적이고 유연하고 강해질 때 성숙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둘째, 삶은 언제나 역동적인 과정이다. 만물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하며 불변하는 것은 없다.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평생 다시 배울 수 없다는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너에게 맞지 않는 것은 평생 맞지 않는다는 이론을 주입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것만 찾고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시도하라고 말한다. 이런 유형은 감정적 사고의 전형으로 인생의 본질이 끊임없는 변화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쥔만은 KFC 직원 채용에서 18명 뒤인 19등에 그쳤다. 브로그는 영어 한 단어도 몰랐지만 매일 자전거를 타고 20km를 달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호텔에 앉아 영어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어릴 적 누구도 잭 마에게 형편없는 성적과 둔해 보이는 사고력, 매력 없는 외모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알리바바를 창업했을 때도 당시 중국에서 인터넷은 사치였고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은 너무나 막연했기에 그의 성공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남을 위해 성숙할 필요도 없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을 고치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끊임없이 도덕적 품성을 단련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성숙해지고 진짜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당신을 올가매는 틀에 불과하다.
그러니 잘못된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을 배우는 것은 잘못된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해롭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 내 개를 사흘만 키워도 그 개는 당신을 3년 동안 기억한다. 하지만 사람과 3년을 함께해도 그 사람은 사흘이면 당신을 잊는다. 당신은 가방을 사주고 돈을 주고 요리를 하고 풍족하게 돌봐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오해로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감정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라는 눈물 속에서 언제든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누구의 모든 요구도 채우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남을 만족시키는 행위의 본질은 당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너무 쉽게 내주는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결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들을 구하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인간성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잔혹한 공식을 이해해야 한다. 100에서 1을 빼면 0이 될 수도 있고 0.1에 1을 더하면 100이 될 수도 있다. 삶의 공식은 수학의 공식과 완전히 다르다. 감정의 공식 역시 도덕의 공식과는 전혀 다르다. 매일 어떤 거지에게 1만 원을 준다고 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1,000원만 주면 그는 뒤에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한만 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만 원을 주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의 집안과 회사까지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냉혹한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을 미덕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선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급한 것은 구하되 가난은 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가난은 대부분 사고방식과 머릿속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가짐이 망가진 사람은 당신의 선의를 반드시 낭비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심장 깊숙이까지 차가움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스감국 지연회에서 동탁이 여포에게 천하제일의 명마 적토마를 주고 대장군의 자리를 주며 천하의 군대를 맡기고 얼마나 잘 대해주었든 단 한 여인 초선 때문에 여포는 한 칼에 동탁을 찔러 죽였다. 반대로 유비는 조자룡 앞에서 단 한 번 아들을 던졌을 뿐이지만 그 용장은 유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선의는 올바른 사람에게 주어질 때 빛이 된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면 그것은 남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원칙 없는 선의는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불꽃이다. 당신은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재앙을 대신받아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왜곡되고 어두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면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고개를 들고 당신을 업신여기며 뒤에서 비웃는다. 심지어 속으로는 당신의 조건을 질투하며 당신을 만만하고 속이기 쉽고 요구하기 쉽군 사람으로 여긴다. 좋고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는 달콤한 함정이다. 누군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당신에게서 이익을 짜내면서 달콤한 말로 당신을 마비시켜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잔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너바멘튼 누구에게도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조고 자기 자신을 잘 살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도리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벌한다. 무조건적인 좋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나 이것이 악을 행하라는 뜻은 아니다. 당시 해왔던 많은 선행은 사실 도덕의 가면을 쓴 어리석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준정한 좋은 사람은 군자다. 한계를 알고 원칙이 있으며 단호할 줄 알고 사람을 가려 믿을 줄 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지치고 억울해하는 이유는 완벽한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때문이다. 아슈타인의 눈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고 자신의 감정을며 심지어 발표도 괜찮다며 누구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 이런 유형을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만족시키는 데 중독된 성향이라고 부른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첫 번째 실수는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기대를 품고 준다. 그리고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더 괴롭히며 아직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준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 기억하라. 사람을 도울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마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미 잃은 돈이라 생각하라.
인간인성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쪽은 당신이 된다. 브레이킹 후 두 번째 실수는 계속 주기만 하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인내와 양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주고받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상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희생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한다. 프로젝터 솔직히 말하자면 더 많이 주는 쪽이 약자다. 스톤이 줄수록 당신이 줄수록 더 낮춘다. 당신의 비용은 계속 쌓이고 매몰 비용은 점점 커진다. 그러다 떠나고 싶어질 때 당신은 미련이 남고 아프고 아깝고 결국 갇히게 된다. 반면 상대는 낡은 슬리퍼를 차듯 당신을 차버려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푸십천에 감정적 부메랑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계속 잘해주면 감사 대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무감각해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당신을 가차없이 소진시킨다. 만약 당신이 감정의 함정에 빠졌던 적이 있고 은혜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으며 좋은 사람이 되려다 뼛속까지 착취당한 적이 있다면 이제는 인간의 본질을 정면으로 해부해야 할 때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왜 선의에는 이빨이 필요하고 왜 인의는 경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왜 거절하고 냉정해지는 것이 때로는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선택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무 친절해서 상처받지 마라.